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캐시카우죠. LPG 사업을 가진 이원이 미래를 위해 아주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주신 종합투자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변신이 과연 배당주 투자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그래서 이원의 현재 사업, 또 재무 상태,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샅샅이 훑어보면서 배당주로서 이게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인지 여러분과 함께 판단해 보는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원의 그 현재 시장 위치부터 시작해서요. 탄탄한 재무 상태,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 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죠. 신에너지 사업으로의 그 대담한 전환까지 이걸 꼼꼼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이원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 이유를 파헤쳐 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이원, 1984년에 여수에너지로 시작해서 지금은 LS그룹 계열사, 역사가 꽤 깊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핵심 사업인 국내 LPG 시장이 이미 성숙 단계다. 그래서 좀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원이 국내 LPG 시장 점유율 한 34% 정도, 2위 사업자죠. 2위요? 네, 1위가 SK가스인데 한 38.4% 정도 되고요. 근데 시장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주된 소비처는 석유화학 쪽이 한 48%, 운송용 23%, 가정용 18% 이런 순서고요. 그렇군요. 특히 겨울철 난방 수요가 확 늘어나거든요. 한 20% 이상 급증하는 그런 계절성도 아주 뚜렷하고요. 2019년에 그 LPG 차량 규제 풀렸을 때 판매가 잠깐 늘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잠깐의 효과였던 거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계속 부담이 될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호재였을 뿐이고요. 근본적인 돌파구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원 입장에서는 이 LPG 외에 다른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게 뭐랄까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과제가 된 겁니다. 다각화가 필수다. 네. 동시에 또 중요한 게 국제 LPG 가격이나 환율 변동 같은 위험 있잖아요. 이걸 관리하려고 해지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써요. 선물 계약 같은 걸로 미리 위험을 줄이는 거죠. 해지 전략? 네, 이게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또 꾸준히 배당을 주는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안정적인 배당의 또 다른 축은 역시 그 튼튼한 재무 상태일 텐데요. 보고서 보니까 이원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좋던데요? 네, 아주 인상적이죠. 2024년에 매출 11조 원을 넘었어요. 처음으로 10조 클럽 가입한 겁니다. 와, 11조요? 네, 2019년하고 비교하면 143%나 급증한 거예요.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늘었고요. 와, 대단하네요. 2025년 1분기 실적도 괜찮습니다. 매출도 늘었고 특히 순이익 증가가 눈에 띄었죠. 그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회사가 쌓아둔 이익. 이게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1조 6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1조 6천억. 네,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아주 탄탄하다는 증거죠. 이게 바로 안정적인 배당도 주고 또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재무 건전성은 좋아 보이는데 그럼 이상하네요. 보고서에 나온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 5.83배, PBR이 0.30배. 이거 왜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좀 그렇죠. 시장에서는 뭘 불안하게 보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이 낮은 배수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원의 가치가 시장에서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즉,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저평가 가능성. 네, 안정적인 본업 실적이나 신사업 잠재력을 생각하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여전히 그 LPG 사업에 대한 의존도라던가 아니면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불확실성 같은 것들을 좀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매력과 함께 리스크 요인도 같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것, 이 주주 환원에는 꽤 신경을 쓰는 모습이더라고요. 2023년부터 중간 배당을 시작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시작한 걸 넘어서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 3년 동안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의 15% 이상을 배당하겠다. 이런 중기 정책까지 발표를 했어요. 오, 구체적인 목표까지. 그렇죠. 과거 배당 내역도 보면 꾸준했고요.
2023년에는 중간 배당 700원에 기말 배당 4,450원, 합쳐서 5,150원을 지급했죠. 와, 5,150원이면 꽤 큰데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2024년 중간 배당 450원에 이어서 내년 2025년 기말 배당으로 3,000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당 성향, 그러니까 번 돈 중에 얼마를 배당으로 주느냐 하는 비율이 대략 한 37% 수준인데요. 37%면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네,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회사가 성장을 위한 재투자도 해야 하니까요. 그 재투자란 주주 환원 사이에서 좀 균형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배당도 같이 늘어날지가 중요하겠어요. 그럼 그 성장 동력이라는 신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이원의 진짜 변신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 의지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규모가 상당합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분야. 2030년까지 태양광이랑 풍력 중심으로 수백 MW급 발전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예요. 이미 9MW짜리 태양광 발전소는 운영 중이고 곧 46.2MW 규모 풍력 발전단지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백 MW? 작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수소 사업은 더 야심찹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LPG 충전소를 활용해서 복합 충전소를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더 큰 그림은 캐나다에서 블루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들여오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거예요. 블루 암모니아, 그게 뭐죠? 암모니아를 생산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의 청정 암모니아를 말합니다. 이걸 2028년부터 연간 100만 톤 도입하겠다는 목표로 투자했어요. 연간 100만 톤이요? 와, 정말 엄청난 양인데요. 네, 그렇죠. 이건 단순히 연료를 사오는 걸 넘어서서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체 가치사슬, 이 밸류체인을 직접 구축하려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국내 수소 시장에서 이원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 LNG 발전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약 1조 원을 투자해서 발전소 3곳을 인수했는데요. 1조 원이나요? 네. 여기서 연간 한 1,500억 원 수준의 삼각전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비다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를 완전한 탄소 중립 시대로 가기 전까지의 중간다리, 즉 가교 에너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인 거죠. 와, 캐나다 암모니아부터 LNG 발전소 인수까지 정말 큰 변화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신사업들의 성공 여부가 가장 큰 기대 포인트이자 또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오늘 이원에 대한 딥다이브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입니다. 들어보니 안정적인 기존 LPG 사업이라는 현재의 기반 위에서 신재생, 수소, LNG 발전이라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과감하게 전환을 추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탄탄한 재무 상태,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 그리고 시장에서 좀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가치 지표, 이런 것들은 분명 매력적인 투자 요인입니다. 다만 이 모든 그림의 완성은 결국 그 신사업들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겠죠. 이게 장기적인 성장의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이원이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원은 미래 전략으로 특히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 사업과 대규모 LNG 발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상치 못한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급격한 변화, 예를 들어서 특정 기술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갑자기 중단된다거나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대체 에너지 기술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등장한다면 그때 이원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 암모니아와 LNG 중심의 전환 전략은 장기적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 이원 투자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